오늘은 진행 방식을 바꿔봤습니다. 새로운 시도인데요. 바로 들어갈게요. 그 에베레스트 산 알죠? 네. 거기 올라가는 관광 상품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아니요? 이 세상에는 네.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발자국을 찍고 찍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요즘엔 정말 다양한 상품을 개발했고요. 대략 1억짜리 상품을 결제하면 가이드들이 어떻게든 뭐 지고 가든지 끌고 가든지 이 고객을 끌고 가서 에베레스트 정상에 발자국도 찍고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게 해줍니다. 1억이요? 1억 어때요 느낌이? 1억 아, 소원인가 보다. 여기 에레베스트 1억이 비싸다고 생각하나요? 비싸죠? 비싼 느낌이지만 이런 네. 걸 생각해봐. 일단 네. 그 나라 네팔인가? 네. 그 정부에 등반 허가 세금을 내야 돼. 아. 그리고 베이스 캠프와 고지대 가면 캠프 1, 2, 3, 4가 있거든? 네. 거기에 숙박비와 식사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 때 보면 막 산소 탱크 쓰잖아. 그리고 각종 장비 막 찍고 올라가고 루프 땡기고 그런 장비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전요원, 세르파라고 하죠. 세르파 등짐 지르던 사람 옛날에 에베레스트에서 그 사람들 비용도 있고 그리고 헬기까지 포함된 응급 구조팀까지 포함된 금액이에요. 아, 헬기. 네. 아직도 비싸다고 느껴집니까? 뭐 헬기. 적절한 가격이에요. 이 정도면 1억이면. 그렇군요. 남극 패키지도 있어. 그것도 1억이야. 아, 그래요? 거기 펭귄이랑 사진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자, 오늘은 책을 한 권 들고 나왔습니다. 이 책이고요. 희박한 공기 속으로 너무너무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에요. 이 제목 보고 어떤 느낌이 들어요? 지도? 네? 희박한 공기에 대한 느낌이 없어? 보자마자 지루하지 않나요? 그래, 엄청나게 재밌어. 진짜 재밌어. 아, 영화로도 그래요? 나왔고요. 이게 영화로도. 네, 영화로도 나왔는데 영화는 코로나 때 나왔나? 내가 알기로 폭망한 걸로 알고 있어. 나도 안 봤어 영화는. 그렇군요. 네, 자, 이 책은 여기 보면 존 크라카우어, 이름도 힘들어요. 그런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행 칼럼니스트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1000만 유튜버. 와. 자, 때는 1996년. 그렇게 오래된 얘기는 아니에요. 군대에 있을 때야. 그런데 이때 수요가 있으니까 회사들이 생겨. 로브 홀이라는 그 세계적으로 전설적인 등반자거든? 뭐 에베레스트 같은데 막 수십 번 올라갔다 왔던 그 사람이 어드벤처 컨설턴트라는 회사를 만들고 에베레스트 정상 등반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이제 홍보해야 되잖아. 그쵸. 홍보 때문에 이 저자를 섭외를 한 거야. 홍보성 칼럼을 써주는 조건으로 1억짜리 상품을 후원해 준 거지. 아, 이 사람도 산 그렇게 좋아했대. 그래가지고 딱 섭외가 들어왔을 때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 결국 이 사람은 그 여행 상품이죠. 그쵸. 거기 합류해서 에베레스트 정상 등정에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네. 아까 얘기했지. 이 사람한테 칼럼을 써달랬더니 칼럼은 양이 얼마나 될까요? 양이 길지는 않죠. 기사성, 뭐 루프 칼럼 재밌게 써달랬더니 책을 한 권 썼어. 도대체 그렇구나.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짐작이 되나요? 책을 한 권 썼어. 뭘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책을 썼을까? 하필이면 예. 이 사람이 참가했던 그 여행 상품 팀에서 팀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올라가는 데 성공했어요. 그런데 사고가 났네. 아이고. 그래가지고 가이드와 고객 18명 팀이었는데 네. 그 중에 8명이 죽는 대참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걸 1억 주고 간다고요? 그건 그러겠지. 음. 그 사고를 경험하고 쓴 책이 바로 이 책이 진짜 현실감이 넘쳐. 와, 내가 그 자리에 있는 느낌이 나. 그럼 시간 순으로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이 크라카우가는 네. 아웃사이더라는 매거진이 있대, 잡지. 거기 의뢰로 이 에베레스트 여행 상품의
동참을 합니다. 아까 회사 이름은 어드벤처 컨설턴트, 사장님은 로브홀. 자, 전설적인 누군가요? 아, 1단계로 뭘 할까요? 일단 상품을 샀어. 그럼 첫 번째 하는 게 뭘까? 여행- 일반인이잖아. 네. 일반인이 어떻게 해발 8,000m가 넘어가는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가. 그래가지고 1단계는 해발 5,000m에 5,000m도 어마어마하지. 5,000m 되는 산이 뭐가 있죠? 아니 그 산 중턱 에베레스트 중턱에 아, 거기서 실제로 트레이닝을 베이스 한다고요? 캠프에 도착해서 어. 고소 적응 구현을 합니다. 처음에 며칠 동안은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대. 그럼 의료팀 의사 지원도 해주고 식단 있지. 식단도 네. 고산에 적응할 수 있는 식단으로 딱 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한대.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지나면 걸어 다닐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할 수 있겠어? 저는 못하죠. 지금은 이때만 해도 여기 당시에 있던 회사가 2개였거든요. 네. 2개인데 지금은 네.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그 질문 자체가 많아졌다는 아, 소리인데. 네이버 검색해봐. 에베레스트 지금 네. 교통체증, 교통체는 아니지, 교통은 아니지. 사람 체증 때문에 올라갈 때 나무 등짝 보면서 줄 서가지고 올라가야 돼. 요즘은 그렇게 상품이 많아졌습니다. 자, 1단계에서 이제 고소 적응을 했어. 네. 그럼 2단계는 뭘까? 올라가야죠, 이제. 올라가는 훈련을 해야지. 이제 숨 쉴 수 있게 됐으니까 네. 체력을 길러야 돼. 네. 그래가지고 베이스 캠프부터 네. 베이스 캠프부터 약간 위로, 그 다음날은 좀 더, 다음날은 좀 더, 언덕, 그런 걸 왔다 갔다 하는 훈련을 몇 주 동안 진행한다고 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 패키지 상품 자체가 몇 달 상품일 수도 몇 달은 한 달 정도 돼. 한 달. 한 달 정도 되고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2, 3주 동안 네. 적응 훈련을 하면 이 회사는 뭐 하냐? 네. 그동안 베이스 캠프부터 네. 정상까지 캠프 1, 2, 3, 4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고객들이 올라가서 네. 이 사람들이 일반인들이잖아. 네. 가가지고 텐트나 칠 수 있겠어? 못 치죠. 텐트 지고 올라가지도 못해. 그쵸. 그래서 미리 텐트를 올라가가지고 쳐놓는 거야. 1번 텐트, 2번 텐트, 3번 텐트, 4번 텐트 왔다 갔다 음식도 갖다 놓고 물도 갖다 놓고 배터리도 갖다 놓고 통신장비도 갖다 놓고 몸만 가면 되는 거예요? 거의 몸만 가면 돼. 그렇구나. 그 와중에 이제 이 직원들은 거의 에베레스트를 이 사람들이 적응 훈련하는 동안 대여섯 번 꼭대기는 아니지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네요. 네, 엄청난 엄청난 체력이지. 아까 1억이 비싸요? 어. 느낌이 약간 달라지지? 1억이면 합리적인 가격인데. 자, 그렇게 2단계 코스를 끝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3단계 뭘까요? 출발 정상을 향해. 첫날 어디로 가겠어요? 1번 캠프. 네, 그죠. 1번 캠프 가가지고 거기는 뭐 할만하대. 그 다음에는 의료진 건강검진 한번 받고 2번 캠프 그리고 3번 캠프 마지막에는 4번 캠프까지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거의 전원이 다 올라갔다고 해요. 4번 캠프 가면은 이제 4번 캠프 위치는 어디냐면 에베레스트 정상 바로 아래. 그럼 뭐 다 올라갔네요. 4번 캠프에서는 이 산악인들이 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고 정상 찍고 오면은 점심시간이 되는 위치래요. 거기까지 끌고 올라간 거야. 근데 여기가 또 제일 위험한 코스래요. 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1996년 5월 10일 그 로볼의 팀이 이제 정상 공략을 시작해. 4번 캠프를 출발했어. 근데 예상보다 정상에 도착하는 시간이 너무 늦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 돌아오는 시간도 지체가 됐는데 그 와중에 사고가 발생했네. 그럼 그 사고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5월 10일 이른 새벽에 새벽 5시쯤일 거예요. 출발을 합니다. 여기 이제 로볼이 그 등정단의 대장님이자 사장님이셔. 이 사람은 돈도 벌지만 고객들이 다치면 안 되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목표는 뭐였냐면
새벽 일찍 출발해서 9시쯤에 정상에 도착한다. 그리고 점심 먹기 전에 내려온다가 목표였어. 응. 왜냐면 자기도 그런 거야. 그 4번 캠프부터 정상까지는 오전 날씨는 하늘을 보고 예측을 할 수가 있대요. 하늘이 맑구나. 이 정도면 괜찮아. 바람 한 점 없어. 근데 오후의 날씨는 예측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요? 오전 뭐예요? 갑자기 날씨가 그렇게 변한대. 아. 예상이 안 돼. 그 마이크로 뭐 기후 그런 게 있어. 나도 주워 들었어. 아, 그래요? 그래서 그 8,000m 이상 되는 가봤어야지. 데는 오전은 날씨가 좋아도 오후에는 눈폭풍이 몰아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폭풍 안 만나려고 네. 목표가 점심 먹기 전에 온다. 네. 그런데 그때 딴 회사 팀도 하나 있었어. 이름이 스캇. 그 회사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그 회사도 있으면서 이게 동선이 겹쳤어. 그러면서 한 사람이 로프 잡고 올라가야 되는 위에서 네. 그럼 세르파들이 손 잡아서 당겨주고 네. 그런 코스가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목표했던 9시에 정상 찍고 사진 찍고 내려와서 점심 먹는다가 미뤄져 버렸어. 이미 저 12시가 됐는데 먼저 올라갔던 사람들은 내려오는데 못 올라갔던 사람들도 많았던 거야. 다행히 이 책을 쓴 크라카우어는 점심시간쯤에 올라갔고 그때부터 내려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네. 두 팀이 만나가지고 서로 지체됐는데 네. 사소하지? 그죠? 근데 이런 사소한 게 쌓이면서 큰 사고가 났는데 여기 엑스맨이 한 명 있었어. 피트먼이란 아줌마인데 네. 그 뉴욕 사교계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재벌집 사모님이래요. 그 등반팀에는 아까 사장님도 있고 대장님이지 대장님도 있고 고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누가 있다고 했죠? 전문 의료. 세르파. 아, 세르파. 세르파 많이 들어봤잖아. 다큐멘터리 같은 거 들어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세르파가 이 회사에 2명 있었다고 해요. 네. 근데 그 세르파 중에 한 명이 네. 이름이 롭상인데 그렇게 불렀대요. 사람들이 이름이 롭인가봐. 롭상 네팔 사람이고 네. 슈퍼맨이래요. 어느 정도냐면 이 사람은 고객들이 정상 한 번 찍는 동안 대여섯 번 왔다 간다는데. 와, 대단한 체력이다. 텐트도 갖다가 설치하고 네. 그리고 이제 내려올 때 보면 이게 미끄러질 수도 있잖아 사람들이. 그리고 그렇죠. 눈보라가 일어나면 길을 못 찾을 수도 있잖아. 네. 안전 로프를 길목에다가 설치해 놓는데요. 대단한 사람이네요. 그래가지고 별명이 슈퍼맨. 지치지도 않는. 남들은 산소 이거 마스크 해가면서 올라가는데 이 사람은 가뿐히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네. 이 사람의 역할은 네. 뭐겠어요? 이 안전. 사람의 1번 안전이야. 위험한 일이 발생했을 때 고객의 생명을 지키고 네. 좀 낙오된 사람이 있으면 구해야 돼. 네. 그런데 이 사람이랑 그 네. 재벌집 사모님이랑 어떤 계약이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베이스부터 네. 정상까지 네. 뭘 가져가냐면 이 아줌마가 출발하기 전에 네. MBC라고 미국 뉴스 채널 알죠? 예. 거기랑 내가 엘리베이터 정상에 올라가면 네. 실시간 라이브로 인터뷰를 하겠다. 네. 그럼 뭐가 필요해? 카메라. 위성통신 장비가 달린 카메라가 필요해. 아, 실시간. 조그만 카메라는 아, 그러네. 2, 3kg밖에 안 해. 위성통신이 되는 카메라는 무게가 36kg라고 합니다. 그걸 들었어요. 그걸 들고 고객들 물이랑 식량도 지고 올라가기 시작한 거야. 어떻게 되겠어 이 사람이? 숨도 쉬기 어려운. 설마 첫 번째 희생자예요? 아니 이 사람은 죽진 않았어요. 아. 이 사람은 4번 캠프에 도착하자마자 네. 우바이트였대.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어. 그때부터 사람들이 흠칫한 거야. 그쵸. 슈퍼맨이라며. 그러니까 안전을 책임지는 요원이라며. 그리고 이제 4번 캠프에서 꼭대기까지 가야 되잖아. 네. 피트먼 이 아줌마는 목적이 무조건 자기는 실시간? 누워서라도 가야 돼. 어. 카메라 맸어, 장비 맸어. 근데 아줌마가 쓰러져 중간에. 어떻게 했을까? 이 세르파는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 카메라 버려야죠.
카메라 버리고 포기시켰어야 돼, 그 아줌마를. 예. 근데 예. 허리에서 로프를 꺼내가지고 예. 그 아줌마리랑 자기 허리랑 묶어. 어머나. 그리고 정상까지 네. 전진을 해. 도착해. 네. 그래, 이 아줌마는 그렇게 정상에서 뭐 사진 촬영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실시간 보고 싶네요. 실시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는 내가 기억이 안 나. 실패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찌됐든 정상을 찍었다. 정상을 찍었다. 근데 이 록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살아있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녹초가 아줌마 됐죠. 끌고 내려오는데도 녹초가 돼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한 거야. 그쵸. 뭐냐면 아까 안전로프 설치되잖아. 설치를 안 했네. 그것도 못했어. 근데 평소라면 네. 안전로프는 차기 안전이야. 그걸 쓸 일은 없어. 왜냐면 날씨 좀 그거 그냥 미끄러져 내려오면 돼, 엉덩이로. 그걸 설치를 안 했어요. 네. 그리고 네. 이 아줌마 때문에 이제 또 시간이 지체되네. 그래서 고객 2명이 정오가 지나가지고 오후 2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 네. 아직도 정상에 도착을 못한 거야. 자, 이제 사장님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냈지만 정상에 도착하지 못한 2명의 고객이 있습니다. 자, 사장님이라면 지금 오후 2시야. 네. 근데 저쪽에 보니까 눈보라가 보여? 올 것 같아. 보여. 보여. 그럼 철수해야지. 네. 내가 산악이라면 철수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장님이잖아. 오너는 다른가? 다른가 봐. 그래서 오너잖아. 최악의 판단을 하게 됩니다. 무슨 판단이냐? 딱 보니까 30분이면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아. 저거 보니까 저거 오는데 2시간 걸릴 것 같아. 그래서 아이고. 두 사람을 데리고 네. 정사에 가가지고 네. 사진 촬영에 성공을 합니다. 뭐 거기까지는 좋네요. 근데 그때 눈보라가 닥치네. 그때 하필이면. 아이고. 그래가지고 네. 눈보라가 해가지고 이 세 사람은 눈보라 속에 흩어져 버려. 근데 사장님은 정상을 지켰어. 눈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딱 나머지 2명은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고 이때 목숨을 잃습니다. 지 혼자 산 거야? 사장님은 살았어? 사장님이 너무 스토리가- 빨리 이야기했어요? 네. 죄송해요. 가죠. 사장님 스토리가 제일 짜네요. 근데 이때 눈보라는 정상에 있는 사람만 덮친 게 아니라 네. 아까 내려가는 좀 사람? 늦어가지고 내려오던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도 확 덮쳐버린 거야. 그 눈보라에 덮친 사람들은 뭐 거기서 8명의 희생자가 발생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순식간에? 순식간에 원래 그런 폭포 하나 불면 끝이에요. 이런 그래요? 폭풍에서 등반자들도 실종되고 저쪽 사장님도 실종됐어. 아이고. 왜냐면 1m 앞도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눈폭풍이 몰아오면 어떻게 하냐면 전문사마귀는 땅을 파, 눈을 파. 그 안으로 들어가. 그러면 생존율이 들어간 다음에 눈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웅크리고 있어요. 내 사장님은 그렇게 했어. 예. 근데 이 사장님도 고객들 챙기느라 방전이 돼버렸네. 그날 그렇구나. 5월 11일이죠. 네. 11일 네. 새벽에 네. 이제 그때까지도 눈폭풍이 있는 거야. 아. 짧게 온 게 아니라 엄청나게 길게 길게 온 거지. 왔네요. 그때 이제 사장님이랑 무선 연락이 됩니다. 근데 부사장님이 이 사장님 와이프였어요. 그러면은 무전으로 베이스 사장님이 캠프에서 와이프였어. 이제 부사장이 딱 수신을 하고 이제 딱 했는데 사장님이 본능적으로 이제 사나이잖아. 알았어. 나는 살 수가 없다.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그 부인이랑 마이크로 무전기로 통신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로 처절하냐면 그 영웅무색 2에서 장국영이 총 네. 맞고 네. 공중전화에서 하던 얘기 있잖아. 그 느낌이에요. 자, 그럼 이제 아까 그 아줌마는 슬프네. 되게. 록상이 네. 슈퍼맨이 끌고 내려왔어. 다행히 폭풍이 오기 직전에. 그래가지고 살았고요. 록상은 사람을 구해야 되잖아. 네. 완전 방전이 돼서 쓰러져서 기절했어. 슈퍼맨이 기절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이 어때? 눈폭풍이 온댔죠? 네. 다시 시간을 와가지고 5월 10일
네. 전혀. 대장님이자 사장님은 정상의 구덩이에 있어. 네. 슈퍼맨은 그 세르파들은 베이스 캠프에 있어. 근데 쓰러져가지고 못 움직여. 나머지 고객 한 8명이 이 중간에 있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몰라. 각자 도생. 아, 가이드가 없어. 그 눈보라 속에서 처음 가는 곳에 버려졌네. 일반인이. 그 에베레스트 눈보라 속에 버려져가지고 각자 도생하는데 거기서 기적적으로 한 3명이 살아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거의 미쳐가지고 우와 왜 이렇게 덥냐 하고 우통을 벗고 뛰어왔대. 그리고 거기 일본인 아줌마 있었는데 그 아줌마는 기절했었어. 그래가지고 중간에 사람들이 보다가 저기 죽었는 줄 알고 그냥 갔는데 그렇게 또 눈이 덮여가지고 한숨 네. 잘 자고 일어나면 다행히 기절했는데 눈이 몸을 쫙 덮었는데 호흡은 돼. 그러면 체온이 안 뽑히면서 이 충전이 되거든. 운이 좋았네요. 충전이 돼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지고 내려왔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건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 저쪽 회사도 이쪽이 하나통하면 저쪽은 모두 투어잖아. 저쪽 회사 사장님 이름 스캇인데 그 사장님도 고객들 챙기고 그러느라 방전되고 막 조난당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등반에 참여한 두 회사 사장님과 나머지 6명은 고객들 이렇게 8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칼럼이 그리고 이렇게 나서 칼럼이 두꺼워졌구나. 그래서 칼럼이 이렇게 두꺼워졌습니다. 정말 슬픈 얘기지만 정말 재미있는 책이에요. 그러게요. 오늘 얘기 듣고 보니까 소감이 어떤가요? 내가 원래 작가였잖아. 그렇죠. 작가시죠. 칼럼니스트. 그죠. 칼럼니스트죠. 네네. 야, 이렇게 칼럼니스트가 수다를 떨어봤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책 들고 나오겠습니다. 아직 책 많아요. 우리 집에 그럼 나 이런 종류.